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8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6만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차 접종 대상 가운데 사전 예약자에 대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또 다음 달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는 2월의 마지막과 3월의 시작이 함께 있는 주간이죠.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계획했던 것들 시작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주식 수익 잘 내기인데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이 한 차례 더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빨간불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1% 하락한 2,67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1% 상승하면서 87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서브프라임처럼 혹은 코로나 사태처럼 빠지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을 하셨었던 주간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근데 다행히도 목요일 날 저녁에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이뤘고 우리나라 시장도 금요일 날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적당히 종목들이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금요일 또 저녁에 봤더니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아주 폭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오늘 그거보다는 못 가고는 있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개파락이 약하게 나온 것은 좀 의아하죠. 왜냐면은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은 자,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은요 5일선을 돌파하는 강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우리나라 전날 금요일 날에 조금 움직였잖아요. 조금이라는 얘기는 이제 장중에 1.7%인데 코스닥은 그거보다 좀 더 잘 갔고 전날 코스닥은 2.9%나 올라갔었죠. 근데도 아쉬운 건 아쉬운 겁니다. 왜냐면은 좀 억울한 거죠. 아쉽다기보다 이건 억울한 거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반등 나온 수준만 이 정도,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날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그거를 넘어섰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목요일 날은 코스닥은 넘어갔는데 코스피는 못 넘어갔어요. 2,700은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해고 있어서 조금 그게 좀 아쉽다. 근데 이제 이유를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핵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전 지원한다 이런 얘기 말고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 움직이는 거 말고 러시아가 무슨 핵을 쓴다라는 이상한 얘기가 돌았었죠. 근데 사실은 아닌 걸로 대충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계속 잔존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나스닥 선물이 좋지를 않아요. 아침서부터 다우랑 나스닥이랑 한 2% 정도 밀리는데 자, 그럼 쟤네들 2% 밀린다고 칩시다. 저는 저거에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는데 왜냐면 쟤네들 장 열리려면 아직 저녁 되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아침이고
그럼 이제 거의 12시간 넘게 이제 지나야 쟤네들은 장이 열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2% 빠진다 한들 여기서 2% 빠져봐야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4%고 2%. 괜찮아요. 얘들 2% 빠져도 모양 이뻐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걱정 없어요. 다우존스 2% 빠진다고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눌리는 거 수준이에요. 올라갔으니까 눌리는 거 수준인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마치 지금 안 올라갈 것처럼 뭐 종목들이 안 움직일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또 테마주들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테마주들 다 폭등하고 있죠. 원전 이슈는 계속 있었었는데 그냥 뭐 오늘 오랜만에 폭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원전 테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래서 뭐 공연 재개 기대감으로 지금 뭐 SM부터 해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SM부터 해서 지금 종목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제약주가 안 가느냐? 뭐 제약주들 나름대로도 움직입니다. 오랜만에 뭐 랩지노믹스도 오늘 많이 빠졌다 보니까 4% 정도 반등을 좀 주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뭐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신고점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이런 애들 하한가를 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요점이 뭐냐? 지금은 다 가요. 그렇다고 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또다시 폭등을 하고 있죠. 상한가를 안 가서 그렇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주면 제약주. 그러니까 바닥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도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오늘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 종목들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갖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2,700까지는 올라가요, 이거는 안 갈 수가 없어요. 가긴 가는데 오늘 개파로 나왔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게 더 체감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갭 상승을 주고 밀리는 것보다는 개파락을 약하게 주고 나서 살살살 올라가주는 흐름이 훨씬 더 흐름이 더 좋은 거고요.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일 또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그냥 불확실성에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개파락 나온 것 같은데 나스닥 선물도 약하고 근데 이거는 이번 주에선 저는 2,700을 안착을 하고 2,750과 2,800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저는 지금은 장기적으로 나쁘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코스닥도 바닥에서 이렇게 이중바닥형으로 해갖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코스피도 그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우리는 가장 큰 리스크, 전쟁 이슈를 가지고 한번 시장을 흔들었다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빠져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로 가만히 갖고 있거나 오늘 원전 테마주들이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길래 원전 테마주 쪽에서 추천할 걸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웬만한 애서 싹 다 갭상승을 주고 다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추천할 게 별거 없어요.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아예 안 움직이는 애들. 근데 여기에서 또 아예 안 움직이는 또 사자니 이미 벌써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봐서는 너무 약할 것 같고 차라리 그러니 참 안전하게 올라간 거 없는 그런 바닥 종목들로 갖고 있는 게 지금장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낙폭과대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된다. 손절이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다 해서 지수는 2,700 안착될 때까지 혹은 2,750에서 2,800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손절할 수 있었던 지난주 목요일을 잘 견디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지 만약에 그때 다 손절을 했다면 지금 손절했던 가격보다 더 올라와갖고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들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어쨌든 오늘 공개방송도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공개방송도 있을 예정이고요. 시장은 오후장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은 좋지 않은데요. 코스피 2,700 안착이 우선이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다. 낙폭 과대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좋다. 단기적으로 시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백년 존경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바이오스마트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사마콘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도 파란불 켰네요. 다음 날 편입된 사마콘덴서는 0.2%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6.3%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SFA 반도체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SF 반도체입니다. 사실 뭐 지금 낙폭가지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가지고 나와야 되나. 사실 이슈가 붙어 있는 쪽은 원전 테마주들 아니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엔터주의 흐름들도 괜찮아요. 오늘 뭐 키스트도 오늘 오랜만에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나머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뭐 그렇게 빠지거나 급락하거나 하는 흐름들은 없습니다. 뭐 게임주도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오늘 흐름들이 나쁘질 않아요. 오늘 쇼박스도 5% 반등 나오고, 사마 네트워크스도 이거 드라마 쪽 관련주인데 이것도 4% 반등 나오고, 그래서 이쪽 뭐 이렇게 다 웬만한 애들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이슈가 지금 최근에 뭐 그 네온가스 때문에 이제 안 좋다 얘기가 나오는데,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계속 못 가게 누를 수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시스템 반도체하고 반도체 섹터들도 낙폭과되는 애들은 반등이라는 걸 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은 더 많이 빠졌으니까 4%, 5% 뭐 이렇게 오늘 단번에 먼저 좀 올라가는 거지만, 결국은 순환매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또 반등 나오면 SF 반도체도 이쪽도 움직일 수 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꽤 움직이거든요. 뭐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사마컨덴서도 2차 전지까지는 아니지만 전기차 컨덴서 관련주 쪽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그래도 이쪽도 지난주에 이어서 뭐 EM코리아 4% 반등 나오고, 뭐 에코프로 BM, 뭐 후성, 뭐 코스모 화학, 뭐 어쨌든 종목들이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것저것 움직이다 보면 종목들이 튀다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한 번 정도는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AI, 뭐 로봇 관련주 등등 해가지고 이쪽도 반등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SF 반도체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인 사마콘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콘덴서는 지난주 56,100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얘들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이죠. 쭉 빠졌고,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시장도 이제 코스피도 이제 플러스로 바뀌기 직전이 있네요. 당연한 겁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잘 안 틀려요. 심지어 지난주 목요일 날에 여기에서도 2665가 이탈됐지만 손절하는 자리는 아니다. 버텨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갖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여기 저점이 깨져가지고 쿵쿵 바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손절한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손절 말고 버티라 그랬죠? 물론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비하면은 너무 못 갔어요. 지금 이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2720 라인까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조를 이게 빠졌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스닥 선물이 너무 약해요. 근데 그 약한 2% 정도 빠지는 거는 미국 시장에 그 반등 주는 데 있어서 별 영향이 없습니다. 2% 빠지면 그 다음날 또 3%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2% 갖고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없고요. 오늘 미국 시장 한 5% 이상 빠져야 돼요. 완벽하게 바꾸려면 한 8%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계속 그러잖아요. 러시아는 러시아고 미국은 미국이다. 뭐 러시아 전쟁하는 거지 뭐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경제와 전혀 관여가 없다 뭐 이런. 물론 왜 관여가 없겠어요. 얘기하지만 관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있을 겁니다. 근데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서 뭐 전쟁을 하든 말든 뭐 3차 대전으로 안 가면 뭐 자기네들은 뭐 아무 뭐 이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나라 얘기처럼 얘기를 그냥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안 빠지고 저렇게 잘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혼자서 자빠질 필요 없이 반등을 줘야 될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안 가니까 좀 답답하기는 해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이고 2700을 안착을 하고, 그래서 2750까지 기어 올라가야지 정상인 거다.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된다? 손절이 아니고 지금은 매수를 해서 이전에 얘기했던 2800과 2850, 2900 요거 라인을 올라올 때까지 종목들을 계속 갖고 있다가 팔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일날 있었던 사마콘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기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애들은 좀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좀 부럽겠지만 걔네들은 그냥 먼저 가는 애들이고,
걔네 먼저 가는 애들 먼저 가면 그 뒤늦게 쫓아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운 종목이 주성엔지니어링이 될 거예요. 얘는 최근 시간에 빠진 것도 없고 많이도 갔어요. 2만 원 최근에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2만 원대에 있었던 놈인데 벌써 30% 올라갔습니다. 지금 장에서 30% 올라가면 굉장히 부러운 거죠. 그리고 얘는 30%부터 움직인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11월 달부터 따지게 되면 지금 올라간 게 100%가 넘어갔죠. 왜냐면 여기가 거의 11,000원대였으니까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있더라. 한 130%, 140% 올라간 애들도 있고 한데 뭐 가는 애들은 간다고 치고 어쨌든 이런 애들이 간다라는 것은 장이 급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줄 텐데 그래서 사마콘대사 같은 애들이 올라간 게 없으니 안전하고 올라올 때까지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면 되고 지난주부터 한 3번 얘기했을 거예요. 사마콘덴서. 다른 종목들 들어갔으면은 무서워가지고 손절이 됐거나 손실이 아직도 손실이 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얘는 먼저 빠져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손실은 아니고 손실이어도 작은 손실이거나 이제 올라갈 때는 또 한 방에 올라가는 오늘 원전 테마주 움직이듯이 올라갈 때는 그냥 한 방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을 믿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표육 종목인 SF의 반도체. 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요. 한 차례 쭉 빠지고 나서 반등 주고 밀리고 반등 주고 밀리고 모양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바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빠진 건 맞는데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예전에 1,3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라 여전히 400% 올라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거는 벌써 한 몇 년 전 얘기인 거고요. 지금 고점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 바닥에서는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횡보를 하면서 최근에 보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사다가 물려 있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사다가 물린 종목들은 어떻게든 간에 한번 강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단타치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지금 장세가 딱 요 모양이기도 하고 요 모양하고 코스피하고 얘는 코스닥인데 코스닥 차트를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차트랑 똑같이 생긴 애들을 매매하면은 웬만하면 깨지지 않아요. 왜냐면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SF 반도체도 뭐 쫓아갈 필요 없이 지금 분차트로 많이 쫓아간 거 아니니까 6,550원 현재가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이 종목을 가지고 한 3에서 5% 단타치기가 좋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원래부터 SF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의 원래 대장이었죠.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한번 반도체들이 움직이면은 얘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반도체 모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먹을 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느 섹터가 되든 간에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바닥에다가 다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튀니까 이쪽도 조만간에 시장이 2,700으로 올라오게 되면 다 튈 종목들만 지금 다 바닥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 SF 반도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SF의 반도체 만나고 왔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노려보자 쫓아갈 필요는 없다 말씀 주시면서 현재 매수가로 6,55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금호 HT요. 금호 H, T. 금호 HT.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705원에 30%입니다.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아니, 한 5, 6개월 되는데요. 아, 5, 6개월 전? 예. 근데 자꾸 비중을 좀 낮췄습니다. 일단 물타기 하셨고,
근데 5, 6개월 네, 전이면은 지금 차트를 보니까 5, 6개월 전이면은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5, 6개월 전이면은 매수 단가가 이거보다 높았을 것 같은데요? 예, 갖고 있다가요. 네. 1,600원대에서 좀 많이 샀습니다. 아, 1,600원대 많이 사서 단가 예. 이렇게 되셨구나. 예, 예. 그래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어요. 반등을 주려는 모양이고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약하게 움직이는 거는 좀 짜증이 나도 그래도 반등은 서서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줄 거니까 1차는 1,800원, 2차는 1,900원, 3차도 괜찮아요. 2,000원. 그래서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1,800원, 1,900원, 2,000원 분할로 3번 나눠 팔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어느 정도까지는 보유하는 게 낫겠습니까? 2,000원까지. 2,000원이요. 1,800원에서 2,000원 사이. 그러니까 1,800원 3분의 1 팔고 1,900원 3분의 2 팔고 그다음에 2,000원 전량 다 팔고 이런 식으로. 예. 딱 그렇게 해서 매도 한번 하신 다음에 또 밀리면 또 사세요.2,000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에는 다 정리해야 됩니까? 왜냐면은 지수가 그냥 그 예측이에요. 이게 그냥 다이렉트로 상승장으로 갈 것 같지가 않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서면은 또 빠질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2,800 갔다가 다시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또 이상한 얘기 또 꺼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전쟁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 전쟁으로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번에 올라오면은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제가 매매하라 그랬잖아요. 매매하세요. 매매가 싫으면은 그냥 보유하셔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2,800 갔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2,600 깨지고 2,500 가고 2,400 갔을 때에서 전문가님 그때 매도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예. 그때 수익 났을 때 팔았었어야죠 라고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났을 때 비중을 줄여줘야 돼요. 지금은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2만 6,500원. 22만 6,500원? 예, 6,500원. 비중은요? 비중 50%요. 비중 50%. 아유, 비중이 많으시네. 예.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손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뭐 어디까지? 유가도 막 지금 뭐 100달러 넘어간다 뭔다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정유화학주들 원래는 지금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이슈였으면 벌써 계속 폭등하고 신고가 가고 난리도 났을 텐데 그냥 조그만 애들만 가면 훈구석유 막 이런 애들, 막 대성에너지, 대성가스, 대성산업 이런 애들, 뭐 GSE 이렇게 무거운 애들은 안 움직이고 죄다 저쪽만 움직이거든요. 그냥 그런 트렌드라서 그래요. 원래는 뭐 GS, 뭐 S51 얘네들이 예전에는 이런 이슈에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얘네들은 그냥 우리는 정유화학주 아니야. 우리는 그냥 지수 관련주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가야지 우리는 가지. 유가가 올라간다고 예전에 10년 전에는 폭등을 했지만 지금은 폭등하지 않을 테야. 그러고 있어요, 얘네들이. 차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답답하죠? 예. 지수가 가야 돼요. 지수가. 근데 지수가 지금 살금살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예. 그럼 내일은 휴장이고 수요일 날 다시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반등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2,700을 안착을 하고 2,750으로 가고 2,800으로 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SK이노베이션도 2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22만 원이요. 네, 22만 원. 뭐 더 잘 가면은 뭐 23만 원인데 그러니까 22만 원에서 23만 원 올라오면 일단 파세요. 예. 아셨죠? 한번 팔고 예.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괜찮다 싶으면은 다른 쪽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너무 무거워서 안 움직여요. 이거 말고 저것도 다른 쪽으로. 샀거든요. 뭐라고요?
SK IT 크루즈가 그것도 사는데 그것도 많이 빠져요. 그건 많이 빠져요? 예. 그건 뭐 그것도 뭐 아주 정신 차리겠죠. 어쨌든 얘만 봤을 때에서는 얘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22만 원에서 23만 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을 좀 기다리셨다가 팔고 네. 나서 종목 살 거는 지금 뭐 널렸는데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다른 걸 못 사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수익으로 바꾸고 나서 현금을 마련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속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다른 드렸습니다. 종목이 뭐가 좋아요? 그거는 얘 수익 나면은 그때 교체하세요. 예, 알았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얘도 참 많이 빠졌죠. 이거 많이 빠진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빠진 종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개월 동안 얘네들이 3개월, 그러니까 2개월 반인데 2개월 반 동안 얼마나 빠졌는지 봐봐요. 2개월 반 동안 지금 빠진 게 마이너스 50%죠. 2개월 반 만에 마이너스 50%인데 여기서 빠진 걸로 따지게 되면 여기도 40% 빠졌었습니다. 근데 웃기죠? 자, 여기서부터 40%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50% 빠졌습니다. 그럼 90% 빠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40% 이상 빠지게 되면요. 손실이 그러니까 50%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그게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손실이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6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거는 마이너스 50%인데 여기에서 빠진 거는 마이너스 62%.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죠. 고점 대비는. 요걸로 따지게 되면 원래 그래 원래 반토막 이상 많이 나게 되면 거기서 40% 50% 더 빠져봐야 타격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빠진 게 마이너스 40%인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50%인데 이게 신규주들의 특징인데 한번 빠지면은 손실이 굉장히 빠르게 크게 늘어나요. 빠르게 크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빠른 시간에 마이너스 반토막이 금방금방 나는 게 또 신규주의 특징입니다. 차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런데 그러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도 줄 건데 반등을 좀 많이 빠진 것만큼 반등도 또 셉니다. 그래서 얘도 많이 빠진 거 축에 지금 속하는 거고 뭐 얘보다 많이 빠진 종목은 손에 꼽아요.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얘만큼 빠진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고 16만 원? 그 정도면 수익으로 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으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한 17만 원 부근에 왔을 때 한번 팔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담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중도 적당하고 이 정도 빠졌으면 얘도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자, 미래나노텍. 자, 얘는 지금 장에서 좀 맞지 않는 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7,120원에 비중 6%. 늦은 손절은 7,000원, 빠른 손절은 7,300원 잡으세요. 그거 깨지면 손절, 그러니까 익절이라 그러죠. 7,300원 깨지면 익절하시면 되고 지금 장에서 차별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서 가는 놈들도 갑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도 지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잡히기는 해요. 근데 차별화 모습도 있습니다. 주성엔진의 심택 같은 애 보면 계속 신고점 가잖아요. 그래서 얘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300원 안 깨지면 계속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보성 파워텍? 예. 보성 파워텍.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853원에 15%. 4,853원? 예. 한 몇 개월 전에 사신 거예요? 좀 됐습니다. 조금 되신 것 같아요, 느낌은. 예. 자, 물려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보성 파워텍을 최근에 언제 추천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추천하긴 했어요, 한번. 예. 한번 하긴 했었고, 보성 파워텍을 저 바닥에 쓰다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때에서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길래 언젠가는 간다. 제가 보성 파워텍을 종종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게 원전 테마주들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게 포함이 되면서 이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슈도 계속 그 이쪽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청정 에너지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계속 유럽 쪽과 미국 쪽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관점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에서는 탈원전 그랬지만 지금은 이미
입장을 바꾼 지가 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예. 이게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다 갔다 했는데 갈 듯 말 듯 하더니 오늘 제대로 한번 가네요. 예. 자, 근데 이건 있어요. 자, 손실이 많이 났다가 지금 수익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좀 당연한 얘기를 할게요. 내일 10% 올라가거나 내일 10% 빠질 겁니다. 예.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올라가거나 빠지겠지 뭐 이게 뭐 가만히 있겠어요? 예. 자, 그러면 10% 올라가면 좋지만 내일 이후에 10% 혹은 15% 이상 빠지면은 손실로 바뀔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그래서 오늘 오징어 다리를 담가놓고 파느냐 그거를 지금 그렇죠, 그렇죠.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얘기를 했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네. 얘기인데 저는 원전 테마라든지 이쪽을 원래부터 좋게 봤었고 한번 시세를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광명전기부터 해갖고 이쪽에 있는 전선 테마 남북경협주도 언젠가는 갈 거니까라는 얘기도 한 적도 있고 보성폐혁대과 함께 그래서 어쨌든 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싸게 산 사람들은 보유하면서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수 가격이 네네. 높잖아요. 높잖아요, 매수 가격이. 내일 20% 빠지면 그렇지. 또 머리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절반 이상 팔고 일부만 가져가시고 차라리 내일 조정을 세게 들어오면은 그때서는 팔았던 걸 더 사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단가가 한 3,500원 혹은 뭐 3,000원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4,500원 깨질 안 되고. 때까지 그러니까 4,500원 깨져도 수익이니까 3,500원대 예. 수익 그쵸 샀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더 가져가면서 욕심을 내셔도 되는데 매수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는 얘가 상한가를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상한가가 안 들어가고 세력들이 죄다 팔아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한 절반 정도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공부하는 대로 해야 되겠네. 왜냐면은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단가가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차트적으로 보면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굉장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좋아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뭐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GS건설. 자, 건설주 현대건설. 며칠 전에도 강하게 움직였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강하나요? 삼성 엔지니어링. HDC만 최근에 이슈 때문에 얘네들만 좀 많이 약하고 GS건설. 어쨌든 좋네요. 매수 가격은 42,900원. 자, 박스권으로 보면은 이제부터 이제 저항대로 올라오는 거니까요. 44,000원에서 45,000원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들 흐름이 좋다는 거는 이제 지수는 박스권으로 잘 버텨주겠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 원전 테마주들이 이 건설주들이 원전 테마주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섹터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전에서는 원전 테마주들이 막 강하게 움직일 때는 건설주들도 원전 테마 엮여서 간 적은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슈가 많이 되면서 가지는 않았는데 근데 건설주도 수주한 것들 보면 다 원전 그 수주한 것들 다 건설주들이 다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슈가 잘 안 되고 알아도 잘 그쪽에 안 엮여서 그렇지. 어쨌든 지금 원전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건설주들도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4,000원, 45,000원까지 일단 절반 정도 매도 타이밍을 잡고 나머지는 뭐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현대약품. 자, 얘도 낙폭과대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도 가기는 갑니다. 낙폭과대 있는 애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뭐 미코 같은 애들도 바닥에다가 지금 3.18% 올라가고 모양 이쁘죠. 아까 얘기했었던 바이오스마트. 얘도 지금 모양 이쁘죠. 거래에 실려 있고 이런 애들 이제 정신 차리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랩지노믹스도 바닥에 있다가 양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은 다 움직이는 거니까 현대약품도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얘도 바닥에 있죠. 거래가 지금 실렸으면 벌써 5,200원, 5,500원 갔을 건데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 매수 가격이 7,000원이면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근데 비중이 좀 많은 게 조금 단점인데 비중이 좀 적었다면 추가 매수하는데 굉장히 좀 편했을 텐데 한 5,200원까지는
웬만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이쪽까지 다 반등이 줄 겁니다. 지수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이러다 5선 돌파하고 5,750 가고 2,800 가면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쪽까지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가 대부분 다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근데 7,000원까지 올라오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고 뭐 많이 잘 가면은 5,500원, 뭐 6,000원 정도. 그러다 또 밀리고 또 다시 움직이면 뭐 7,000원 정도. 뭐 아예 못 간다는 느낌은 아닌데 지금 제약주들이 이런 식으로 뭐 40%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직 아니니까 40% 느낌으로 올라가는 건 지금 차라리 원전 테마가 그러면 그렇지 이쪽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포스코요. 궁금하신가요? 포스코? 그거 왜 32만 원에 샀는데 그 본전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2만 사셨는데 본전을 가야 되는데 자, 그럼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요. 10%? 네. 그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아야 됩니다. 네, 올라갈까요? 일단은 뭐 이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게 확정 짓기는 좀 어려워요. 지수가 2,700과 2,800으로 갔을 때 포스코가 갈지 현대건설이 갈지 삼성전자가 갈지 이게 세 개 다 갈 것 같진 않아요. 세 개 다 가면 상승장으로 복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박스권장이다 보니까 일부만 가는데 삼성전자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철강 섹터, 원자재, 그다음에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철강 섹터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상황은 대형주 쪽에서는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32만 원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30만 원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이것도 추가 매수가 됩니다. 네? 추가 매수가 돼요. 매수하라고요? 더 이상 안 내려갈까요? 지수가 반등을 계속 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저점 안 깨질 것 같고 반등 줄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도 되는데 일단은 30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상담을 받으시고 32만 원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 그러면은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그냥 갖고 가지 뭐. 그냥 갖고 가셔도 돼요. 그냥 있는 것만.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자,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쪽도 이제 전선 테마주들인데 오늘 원전 테마, 전선 테마 둘 다 움직입니다. 뭐 서전기전부터 해갖고 뭐 이쪽 원전 테마주들 보성파워텍, 재룡전기. 그러니까 이쪽도 많이 못 간 축에 속해서 이쪽 전선 테마주들이 다 하나씩 움직이면은 얘도 좀 어느 정도는 따라갈 것 같아요. 6,050원에 비중 5%.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노리셔가지고 일단 앞에 있는 저항 라인인 5,300원까지 일단 노려보세요. 근데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약해갖고 오늘 거래가 이게 평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막 3만 주, 4만 주, 5만 주 그래서 소외 흐름이라 이게 원전 테마주들 이슈 플러스 이게 남북 경협주까지 이슈가 되면은 한 번은 갈 거는 같은데 이게 지금 원전 테마 이슈만 있다 보니까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비중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비중을 좀 작게 하시고 왜냐면 거래가 있어야 이게 세력들이 땡긴다는 느낌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땡기기 때문에 대충 사놔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거래가 없을 때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부 조금만 먼저 하시고 거래가 실리면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하셔도 돼요. 거래가 이렇게 폭증 여기 이렇게 실리듯이 거래가 이렇게 팍 실리면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의 흐름에서는 작게 해보시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한 5,300원 라인까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 알서포트, 자, 유튜브 상담입니다. 자, 재택근무 관련주 쪽인 알서포트 쪽인데 이것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다 못해 뭐 이거는 일단 보유하시고요. 8,700원 보유하시고 한 8,000원까지는 올라올 때까지 한번 냅둬 보세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시 조금 사시기 시작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 하다가 저점이 깨져버리니까
이제 지겨워서라도 이제 손절이 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래가 실렸다가 완전 말라가는데 거래가 실리면 보손 파워텍도 그렇고 지금 원전 테마주들도 이런 식으로 줄줄 빠지다가 갑자기 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갑자기 확 튈 때 그때 다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보유하세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중간 시황을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도 종목 SFA 반도체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려보자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매수가는 6,55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매수가 도달해 있습니다. 0.15% 상승한 6,5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 우주항공 섹터, 건설주가 특히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37% 상승하면서 2,68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6% 상승한 87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제가 안 그래도 아침에 저희 이제 가족분들한테 아침에 개파락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가 나빠서 그런 건데 저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시장이 계속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나스닥 선물이 줄어들거나 우리나라는 휴일이 한 번 있으니까 하루 지나고 오면 어차피 2,750에서 2,800원은 기어 올라갈 테니 점점 오후장으로 가면서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장전에 했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장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스닥 선물을 보면서.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자, 코스피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모양을 예상을 했었던 게 그리고 이것도 지금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게 왜 말이 안 조금 더 올라야 됩니다. 2,700 근처까지는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이미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목요일 날의 흐름을 이미 다우존스는 넘어갔고 나스닥도 이날이 목요일이며 목요일을 넘어갔죠. 둘 다 목요일에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은 안 넘어갔느냐? 얘네들도 넘어갔어요. 폭락했는데 어쨌든 넘어갔어요. 목요일 날 흐름을 금요일 날 넘어갔다는 얘기죠. 저렇게 넘어갔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이 흐름도 넘어가 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아침에 개파로 떨어졌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아침에서 떨어져 좀 짜증난다 내지는 뭐 하여튼간 뭐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게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개파로 떨어졌잖아요. 박앤세일이었던 겁니다. 아침에 딱 떨어졌을 때 어차피 올라갈 건데. 그런데 왜 안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나스닥 선물이 약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현지가 갖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러시아군도 피해가 있고 이게 생각보다 러시아군들이 자기네들 생각했던 계획대로는 벌써 뭐 키예프를 벌써 뭐 점령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더디다, 뭐하다, 뭐 저항이 뭐 심하다 어쩌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그러다가 뭐 러시아 애들이 뭐 갑자기 새벽에 어젠가요? 뭐 오늘 아침에 기사 나왔던 게 뭐 핵미사일로 만지작 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얘기가 나왔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기다 핵을 왜 쏩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뭐 이렇게 불안함을 만들어 놓으니까 유럽 시장은 전날에서는 협상 얘기로 급등을 했다가 지금 그래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로 빠지는 건지 그거는 뭐 쟤네들 맘인데 어쨌든 저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흔들려도 많이 안 빠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은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휴장 갔다 오면은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다시 제정신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박스권 고점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올라오는 상황을 예상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동시효과 보면서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이제 2,800원 올라가겠구나. 이미 그거를 생각을 잡고 왔던 건데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절해버리니까 아침에는 개파락이 흔들려도 오후장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오늘 공개 방송을 하려고 했으나 일단 공개 방송은 오늘 하지 않고요. 다음에 다시 할 거고 일단 오늘은 신의 한 수에서 다시 들어오세요. 신의 한 수 방송에서 들어오셔갖고 오늘 공개 방송은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취소가 됐고 어차피 시장 좋으니까 여기서 좀 더 설명해 드린 거예요. 내일 일단 휴장인데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릴 거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주성엔진은 벌써 하한가 갔어야죠. 후성도 하한가 갔어야지. 그렇죠? 근데 안 빠진단 말이에요. 엔터주들도 안 빠져요. SM, 뭐 그다음에 키이스트 안 빠지죠. 웬만한 애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도 안 빠지고 종목들이 빠질 생각은 안 하고 이슈에 여기 이슈 저기 이슈 하나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슈 맞춰가지고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죄다 주워다가 2,750, 2,800까지 올라갈 때까지 잘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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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자, 먼저 문자부터 가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자, 게임주들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 이거를 단타를 내세요. 매수 가격 102,000원에 5%. 자, 차트를 보니까 얘도 많이 빠져서 반등 주는 편이지 이거 어느 정도 반등 주면은 다시 되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도에서도 3분의 1은 팔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이게 떠 있는 종목들은 또 그 다음 날에 또 밀리는 것도 또 심해요. 얘는 낙폭과대라고 하지만 많이 올라간 거에 낙폭과대라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1000% 가까이가 넘어 올라간 거라 그래서 지금 빠진 것도 심한 건데 따지고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하면 아직 바닥에서 360%가 더 올라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도 빠졌지만 바닥에서 여전히 360% 올랐으니까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올라갈 때는 37% 올랐지만 빠질 때는 고점에서 37% 빠지고 얘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치니까 지금 수익이 났을 때 절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는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튀어오르면은 뭐 12만 원 정도 거기서 또 팔아주시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손절을 해줘야 돼요. 10만 3천 원이 깨지면 1,000원 먹고 그냥 익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저 자리가 깨지면은 그냥 한 방에 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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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TV로 보시면은 이게 속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소리는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저랑 대화해야 실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TV는 그냥 화면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코스맥스요. 코스맥스. 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1,000원이고요. 네, 한 70% 정도 됩니다. 70% 정도. 네, 예. 사신 지는 좀 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게 그 전에 계속 사모였는데요. 네. 13만 원 정도 그때 작년 11월 달에 급락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물타기 한번 하다가. 손절 한번 하고 네. 다시 한번 또 들어갔어요. 10만 그때 한번 지지 한번 하길래. 근데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네요. 91,000원이면은. 다시 손절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또 들어간 금액이에요. 예. 손절 한번. 실질적으로는 매수 단가가 91,000원은 아니고 손절을 한 거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10만 원 넘네요. 그렇죠? 넘죠. 그렇죠. 10만 원 뭐 많이 막았고. 예. 대충 제가 단가를 계산해 보면은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그 사이일 것 같아요. 예. 네. 자, 일단 화장품 관련주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 맞춰 가지고 뭐 기대감에 계속 움직였는데 네, 실적은 계속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 화장품 관련주들 얘는 그래도 회사가 그래도 건실하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네.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10만 원 올라오면은 거기 다시 상담 받으시고 뭐 12만 원까지도 나중에 리오프닝 관련주 올라가면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10만 원 오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 10만 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네. 점검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없지만 좀 이따가 이제 신의 한 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과 뭐 전략 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시 등의 등 모든 불법 산업 등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